박영수 씨는 올해 70입니다. 아내 김순자 씨는 68이에요. 두 분은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계십니다. 거실 한쪽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어요. 안 쓰는 그릇, 읽지 않는 책, 고장난 소형 가전제품들이죠.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순자 씨가 스마트폰을 들고 물건들을 하나씩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더듬거리며 움직였어요. 익숙하지 않은 동작이었지만 순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요. 순자 씨가 영수 씨를 불렀어요. 화면에는 중고 거래 앱이 떠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에요. 우리 물건도 여기서 팔 수 있대요. 안 쓰는 거 내놓으면 용돈 벌이는 될 것 같아요. 영수 씨는 신문에서 눈을 떼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아내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해보고 싶다는 의지가 느껴졌죠. 그래요, 한번 해봐요. 조심해서 하기만 하면 되겠지. 순자 씨는 서툰 손놀림으로 첫 물건을 올렸어요. 오래된 냄비 세트였습니다. 사진도 흔들렸고 설명도 짧았어요. 하지만 올리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순자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흘 후 첫 거래가 성사됐어요. 동네에 사는 젊은 주부가 냄비를 사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15,000원이었어요. 순자 씨는 약속 장소인 동네 카페 앞에서 그 주부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잘 쓸게요. 주부는 밝게 웃으며 현금을 건넸어요. 순자 씨는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는 받은 돈을 영수 씨에게 보여줬어요. 여보, 됐어요. 진짜 팔렸어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작은 성취였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뿌듯함이었어요. 순자 씨는 그날 저녁 손주 민준이에게 1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할머니가 번 돈이야. 학용품 사렴이라고 메시지도 보냈죠. 민준이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순자 씨는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이제 중고거래 앱을 제법 능숙하게 다뤘어요. 물건 사진도 예전보다 깔끔하게 찍었고 설명도 자세히 적었습니다. 거래 건수도 늘어났어요. 그릇, 책, 옷까지, 작은 가전제품까지 집안 구석구석에서 안 쓰는 물건들을 찾아냈죠. 현관 앞에는 택배 박스가 여러 개 쌓였어요. 순자 씨는 매일 아침 물건을 포장하고 택배를 보냈습니다. 가끔은 직거래로 만나기도 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순자 씨를 보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순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 일이 생기니까 좋네요. 통장 잔액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384만 원이던 잔액이 402만 원이 됐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두 분에게는 소중한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틈틈이 민준이에게 용돈을 보냈어요. 10,000원, 20,000원씩이요. 영수 씨도 아내를 응원했습니다. 저녁마다 순자 씨 옆에 앉아서 거래 내역을 함께 확인했어요. 당신 참 부지런하오. 나도 뭔가 거들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여보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요. 두 사람은 작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깨달았죠. 어느 저녁이었어요. 순자 씨가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니 새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낯선 아이디였지만 프로필 사진은 평범한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올리신 물건 여러 개 보고 있는데요. 혹시 대량으로 구매 가능할까요? 순자 씨는 메시지를 읽고 영수 씨를 불렀어요.
여보, 이 사람이 여러 개 사겠대요. 큰 거래인가 봐요. 영수 씨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어 보였어요. 그저 물건을 여러 개 사고 싶다는 평범한 메시지였죠. 조심해서 하세요. 큰돈 거래는 처음이잖소. 알았어요. 천천히 해볼게요. 순자 씨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거래가 시작됐어요. 다음 날부터 그 구매자와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매우 정중했어요. 어머님, 형님 같은 호칭을 쓰며 예의 바르게 대화했습니다. 어머님, 사진 잘 봤습니다. 물건 상태가 정말 좋네요. 고맙습니다. 잘 안 쓴 거라서요. 어머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저 같은 사람들이 좋은 물건 싸게 살 수 있어요. 순자 씨는 메시지를 읽으며 기분이 좋아졌어요. 요즘 젊은이들 중에 이렇게 예의 바른 사람이 있다니. 며칠간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물건 종류, 가격, 배송 방법 등을 자세히 물어봤어요. 사흘째 되던 날 구매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순자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메시지로만 연락드렸는데 직접 통화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어요. 30대 정도로 들렸습니다. 통화는 5분 정도 이어졌어요. 물건에 대한 질문과 감사 인사가 줄을 이뤘습니다. 어머님, 연세가 있으신데 이렇게 직접 거래하시는 거 보니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배우면서 하는 거죠, 뭐. 요즘 어르신들도 스마트폰 잘 쓰시는데 어머님은 특히 꼼꼼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칭찬이 이어지자 순자 씨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열렸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영수 씨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목소리도 정중하고 말도 예의 바르게 하더라고요.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미심쩍은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조심하시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잖소. 알아요. 그래도 며칠째 연락하는데 이상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후로도 메시지가 계속 왔습니다. 가끔은 오늘 날씨가 좋네요. 어머님 건강 조심하세요 같은 안부 인사도 섞여 있었어요. 순자 씨는 점점 더 그 사람을 믿게 됐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구매자가 본격적으로 거래를 제안했어요. 어머님, 이제 물건 여러 개 확정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먼저 입금하겠습니다. 어머님 믿고 거래하는 거니까요. 순자 씨는 감동했습니다. 먼저 돈을 보내겠다니. 이렇게 좋은 사람도 있구나 싶었죠.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구매자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순자 씨는 주저없이 받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입금하려고 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머님, 금액이 좀 크잖아요. 총 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순자 씨는 놀랐어요. 80만 원이면 지금까지 했던 거래 중 가장 큰 금액이었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래서요, 어머님. 요즘은 안전거래 시스템을 많이 써요. 서로 안전하게 거래하려고요. 안전거래요? 네. 은행에서 제공하는 건데요. 제가 링크 하나 보내드릴게요. 거기서 어머님 계좌 인증만 하시면 돼요. 순자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처음 듣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상대방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안 하시면 사실 저도 불안해요. 큰 돈이다 보니까요. 서로 믿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문자로 링크 보내드릴게요. 거기 들어가시면 은행에서 문자 하나 보낼 거예요. 그 문자에 있는 숫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통화를 끝내고 순자 씨는 영수 씨를 불렀어요.
여보, 이 사람이 안전거래를 하자는데. 영수 씨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안전거래? 그게 뭐요? 은행에서 하는 거래래요. 서로 안전하게 하려고. 이상한데. 은행에서 그런 거 하나? 요즘 다 이렇게 한대요. 며칠째 연락한 사람인데 이상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영수 씨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아내가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며칠간 대화를 나눈 사람이니 괜찮겠지 싶기도 했어요. 곧 문자가 왔습니다. 링크가 하나 포함된 메시지였어요. 순자 씨는 링크를 눌렀습니다. 은행 로고가 있는 화면이 떴어요. 안전결제 인증이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문자가 왔어요. 인증번호 48만 2957 6자리 숫자였습니다. 여보, 숫자가 왔어요.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하나씩 입력했습니다. 4, 8, 2, 9, 5, 7.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다 했어요. 이제 됐나 봐요. 영수 씨가 다가와 화면을 보려 했지만 이미 화면은 처리 중이라는 메시지만 표시했습니다. 순자 씨는 안도하며 말했어요. 이제 돈 들어오면 물건 보내면 되겠네요.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혹시나 싶어 은행 앱을 열었어요. 잔액을 확인하려고요. 화면이 로딩되고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7만 3천 원. 순자 씨는 눈을 의심했어요. 방금 전까지 4천만 원이 넘게 있었는데 손가락으로 화면을 아래로 당겨 새로 고침했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수 씨가 황급히 다가왔어요. 왜 그래요? 돈이 없어요. 순자 씨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영수 씨는 스마트폰을 받아들었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순자 씨는 급하게 거래 내역을 눌렀어요. 화면에 목록이 떴습니다. 20분 전 마이너스 출금 4천만 원. 4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병원비로 생활비로 만약을 위해 아껴둔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 돈이 20분 전에 빠져나갔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손만 덜덜 떨릴 뿐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황급히 구매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이번엔 고객님의 요청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라는 자동응답만 나왔습니다. 안 받아요. 전화를 안 받아요. 순자 씨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돈이 다 사라졌어요. 하지만 메시지는 전송되지 않았어요. 상대방이 차단한 거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기였다는 것을, 며칠간 쌓은 신뢰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스마트폰이 순자 씨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내가 바보같이. 영수 씨는 아내를 일으키려 했지만 자신도 힘이 없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만 째깍째깍 소리를 냈어요.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평생 모은 돈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 영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했어요. 하지만 전화기를 귀에 대는 영수 씨의 표정은 이미 포기한 사람 같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남을 속인 적도 없고 나쁜 짓 한 번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순자 씨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추적 중이라는 말만 반복됐어요. 사기범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계좌도 대포 통장이었고 전화번호도 이미 사라졌어요. 순자 씨는 며칠째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영수 씨가 차려준 식사도 몇 숟가락 뜨다 그만뒀습니다. 당신, 이러면 안 돼요. 먹어야 해요. 먹을 기운이 없어요. 냉장고는 점점 비어갔어요. 장을 보러 가야 하는데 통장에 7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마트 대신 작은 슈퍼에서 최소한의 식재료만 샀어요. 딸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 받았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병원은 가보셨어요? 약 먹으면 나아. 걱정 마. 순자 씨는 거짓말을 했어요. 딸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전 재산을 날렸다고, 바보같이 사기를 당했다고,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전화를 끊고 순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주 민준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할머니, 이번 주는 용돈 안 보내요? 문구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순자 씨는 메시지를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매주 보내주던 용돈. 이제는 보낼 수가 없었어요. 답장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 씨는 가슴에 통증을 느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영수 씨가 황급히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병원 가요. 빨리.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당신 얼굴색 봐요. 영수 씨는 억지로 순자 씨를 부축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병원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하지만 병원 앞에 도착하자 순자 씨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보, 돌아가요. 왜요? 다 왔잖아요. 검사비가 얼마인지 알아요? 우리 지금 돈이 없어요. 병원 갈 형편이 안 돼요. 영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어요. 통장에 남은 돈으로는 한 달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순자 씨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영수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어요. 딸 지연이 부모님 댁을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왔어요. 지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하지만 집 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엄마가 반갑게 맞이했을 텐데 이번엔 기운 없는 목소리만 들렸어요. 왔니? 지연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두 분 다 살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특히 엄마의 얼굴색이 안 좋았어요. 엄마, 많이 아파 보여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지연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치와 반찬 몇 개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엄마, 왜 냉장고가 이래요? 장 안 보셨어요? 아, 장 보려고 했는데 귀찮아서. 지연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탁자 위에 약봉지가 여러 개 보였어요. 영양제가 아니었습니다. 소화제, 진통제, 병원 처방약들이었어요. 엄마, 대체 무슨 일 있었어요? 말씀해 주세요. 순자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지연이 엄마 손을 잡았어요. 그제야 순자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뭐가 미안해요?
무슨 일인데요? 영수 씨가 조용히 통장을 꺼냈습니다. 지연에게 건넸어요. 지연은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 7만 3천 원. 이게 뭐예요? 엄마 아빠 돈은 어디 갔어요? 그제야 순자 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중고 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4천만 원이 모두 사라졌다고. 사기라니. 신고는 하셨어요? 했어. 근데 잡을 수가 없대. 지연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부모님이 사기를 당했다니. 그것도 전 재산을.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혼자 감추셨어요? 미안해. 창피해서. 딸한테 어떻게 말을 해? 지연은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자신은 회사 일에만 바빠서 부모님께 자주 연락도 못했습니다. 명절에나 겨우 얼굴 보는 불효자였어요. 내가 자주 연락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지연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70세 부모님이 중고 거래 사기로 전 재산 4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글을 올리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고 마저 썼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사기를 당했는지, 지금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모두 적었어요. 글을 올리고 10분도 안 돼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 신상 찾아야 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당할 뻔했어요. 꼭 잡아야 해요. 댓글은 계속 늘어났어요. 30개, 50개, 100개. 조회수도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제보도 이어졌어요.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한 사람이 수십 명이었습니다. 댓글창은 분노로 들끓었어요.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오후방송국 기자입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글은 하루 만에 10만 명이 봤습니다. 언론에서도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노부부 중고거래 사기, 전 재산 4천만 원 피해라는 제목으로 뉴스에 나왔습니다. 댓글과 제보가 쏟아졌어요.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증거를 보내왔습니다. 사기범이 쓴 계좌번호, 전화번호, 대화 내용까지 모였어요. 경찰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수사에 속도가 붙었어요. 대포 통장을 추적하고 사기범 조직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TV에 속보가 떴어요. 중고거래 사기범 일당 검거, 피해액 30억 원 추정. 순자 씨와 영수 씨는 TV 앞에 앉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경찰이 사기범들을 연행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얼굴에 모자이크가 쳐져 있었지만 그들이 잡혔다는 사실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여보, 잡혔대요. 그래요. 영수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어요. 사기범을 잡았다고 해도 돈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미 빠져나간 돈은 찾기 힘들다고 했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연의 게시글을 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시작한 거예요. 이런 일 당하신 어르신들 도와드리자는 취지였습니다. 처음엔 몇만 원씩이었어요. 하지만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금액도 커졌습니다. 며칠 만에 800만 원이 모였어요. 일주일 후엔 1,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지연이 부모님께 전화했어요. 엄마, 아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모금이 됐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주셨어요. 우리 모르는 분들이요. 순자 씨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울음을 터뜨렸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돈이 전부 돌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생겼어요. 순자 씨와 영수 씨는 그 돈으로 장을 봤습니다. 냉장고가 다시 채워졌어요. 며칠 후 손주 민준이가 부모님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어요. 할머니, 이거요. 순자 씨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손편지와 10,000원짜리 지폐 여러 장이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보내준 용돈 다 모았어요. 이제 할머니 드릴게요.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사랑해요. 순자 씨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준이를 꼭 안아줬어요. 고마워, 민준아. 할머니가 정말 고마워. 시간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동네 노인정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다른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순자 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네, 이제 좀 나아졌어요. 어느 날 순자 씨는 노인정에서 스마트폰 사기 예방 교육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당한 일을 다른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요. 노인정 관계자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순자 씨는 자신의 경험을 어르신들께 나눴습니다. 이런 문자 오면 절대 누르지 마세요. 인증번호는 절대 알려주면 안 돼요. 같은 실질적인 조언을 했어요.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아이고, 순자 씨 덕분에 우리가 조심할 수 있겠네. 고생 많았어요. 이제 좀 괜찮아요? 네. 이제 괜찮아요. 앞으로 더 조심하면 되죠. 저녁이었습니다. 지영과 민준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네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된장찌개와 김치였지만 오랜만에 맛있게 먹었어요. 할머니, 이제 용돈 다시 보내줄 거예요? 민준이가 물었어요. 순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다시 조금씩 모아서 보내줄게. 할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먼저예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알아. 이제 조심할게. 그리고 자주 전화할게. 저도 자주 올게요, 엄마. 식사를 마치고 영수 씨와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여보, 왜요? 우리 운이 좋았어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요. 정말 고마운 일이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조심해야 할 일은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작은 희망이 다시 피어났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당신의 부모님은 안전하신가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